네, 7월 11일 장 마감 시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890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340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은 6000억 정도 매수, 기관은 85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850선 마감했고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2000억 정도 매수했고 외국인은 90억 정도 매도, 기관은 16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18600선 마감했고요. 1.18%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도 역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5,630선 마감했고 마찬가지로 1.02%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최고가 경신하면서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1,380원 마감했고 원 엔화 환율은 854원 마감했습니다. WTI 유가는 82불, 휘발유는 1710원, 국제금은 2379불, 국내금은 10만 5천원 선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철강 관련된 주식들 강력한 모습 나왔습니다. 바이든이 중국산 철강에다가 25% 관세 때리겠다 얘기하면서 포스코 홀딩스 6% 상승 나왔고요. 포스코 엠텍, 세아스틸 6%랑 한 3% 정도 전체적으로 철강 관련주들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적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 앞두고 실적 잘 나올 것 같은 종목들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 어제 봤었는데 3일 정도 연장 상승을 했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5% 정도 상승 나왔습니다. 그동안 좀 내려서 실리콘2에 대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왔다가 다시 실적 시즌 되니까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주식들이 꿈틀꿈틀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삼양식품도 장중에는 7%까지 상승 나오면서 어, 실적이 지금까지 잘 나왔던 종목들 다시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장초에 1% 정도 상승 나오다가 장 마감에 어, 노조들의 총파업이 강력해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특별한 점은 시프트업이라는 게임주가 상장을 했는데요. 오늘 상장 첫 9시에는 41% 정도 상승하고 있다가 장 마감에는 18% 정도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장초에는 좀 강력한 모습 나오다가 마지막엔 좀 빠지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프트업의 경우 게임주 중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매출 포트폴리오와 다르게 약간 프랜차이즈 형식의 게임을 만들어서 해외에 판매하는 그런 형식의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독 형식으로 약간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좀 눈여겨봐야 된다 하는 게임주였는데 오늘 그렇게 기대만큼의 또 강력한 상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NC소프트의 시총을 제끼면서 시프트업의 경우 주목을 해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적으로 보시면 HBM 인질3은 삼성 노조, 경쟁사는 웃고 있다. 삼성전자의 전삼노조 총파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투쟁이라는 비난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사측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임금 인상 요구하면서 내부 갈등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가 HBM 관련된 회사인데 시장 점유율 보시면 작년에는 하이닉스가 53%, 올해는 59%로 늘어나고요. 삼성전자 작년 38%, 올해는 36%, 2% 줄어드는데 이렇게 총파업하고 하면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는 만년 3위, 5% 정도 계속 유지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삼로가 계속해서 파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점은 HBM 쪽도 생산 차질을 수위를 높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측에서 현재 SK 하이닉스에 비해 열세를 보이고 있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들을 어, 파업을 통해서 방해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음, 그래서 전문가들은 격화되는 AI 반도체 주도권 경쟁에 놓인 삼성전자의 현실을 집요하게 공격하려는 의도를 노조가 가지고 있다서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빅테크들은 HBM, 엔비디아의 경우 HBM 생산 차질까지 생겨버리면 기술력도 안 되는데 믿고 맡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메모리 업황 개선 1등 공신으로 뽑히는 HBM은 현재 삼성이 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생산 차질 빚어질 시. 그리고 하이닉스와 경쟁은 완전히 그냥 밀려버리고 만년 3위인 마이크론에게 추격 기회를 계속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이 전삼노가 파운드리 초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EUV 노광 장비의 가동도 멈출 것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거의 경우 파운드리가 TSMC랑 삼성전자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산업인데 TSMC 추격을 하면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어, HBM 이 두 가지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두 가지 모두를 핵심을 아예 방해해버리겠다라는 전략을 이 노조들이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노조가 삼성전자 직원이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경쟁사인 TSMC는 무노조로 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현재 노조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것과 달리 경쟁사 대만의 TSMC는 아시아 기업 최초로 미국 증시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엄청난 성장세에 이어나가고 있고, 어제도 실적 발표 아주 좋게 나오면서 3.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TSMC는 정부에서도 되게 잘 밀어주고 국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무노조 경영을 고수할 수 있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전에 노조가 생기면서 엄청난 발목이 잡히고 있네요. 그래서 업계에선 반도체 업종이 다른 제조업에 비해 노조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보기에 TSMC의 약점인 지진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생산 차질을 앞세운 삼성전자의 노조 리스크가 훨씬 더 위협적으로 느껴질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외신들도 삼성전자의 노조 리스크 엄청 큰 악재로 보고 있고 전 세계 디램과 낸드를 43%, 36% 정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생산 차질될 시 반도체 전체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다라고도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조들이 이 삼성전자를 이제 하려는 걸 방해하고 있다. 거기다 뭐 기술력도 지금 뭐 좋은 상황도 아닌데 기존에 하는 것도 잘 못하게 방해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경쟁사죠. 미국에서 글로벌 포럼 반도체 AI 인재 확보에 나섰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SK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고요. 박사 과정 밟는 인재들까지 이제 다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바른 행보 이어가고 있다는 점. 다음으로 이제 MSCI 관련주들 주가들이 많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8월에 변경 예정인데요. 줄줄이 급등하고 있는데 외국인 패시브 자금 유입이 기대됩니다. 총 한 6종목 정도 되는데 LS 일렉트릭, 두산 로보틱스, LS 삼천당제약, 삼양식품, LIG 넥스원 이 정도가 편입 후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중 1차 관문인 시가총액 6조 원 돌파가 관심사로 현재 또 떠올랐습니다.
LS 일렉트릭의 경우 6조 7천억으로 이미 1차 관문 통과했고요.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으로 유력합니다. 5조 5천억. LS 5조 500억. LS 같은 경우 4조 원대였는데 뭐 최근에 13% 갑자기 상승하면서 MSCI 편입을 위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천당 제약은 최근 들어 급격한 상승 나오면서 1조 5천억 정도 상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 LS 뭐 최근 4거래일, 최근 2일 뭐 아주 강력하게 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또한 5거래일 새에 7천억 시가총액이 올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MSCI 지수 편입되면 뭐가 좋냐 하면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 저번에 MSCI 편입이 됐던 저기 5월에 편입이 됐었는데 5월 MSCI 편입했던 종목들이 주가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음, 5월에 했던 게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 엔캠인데요. 알테오젠의 경우 상반기 제약바이오 주도했던 종목이고 전력기기 최대 대장주 HD 현대일렉트릭, 엔캠 모두 10배 이상 올랐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MSCI 8월에 편입한 종목들도 5월에 편입한 종목들처럼 강력한 모습 나올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의 칼도 빼든 바이든, 멕시코 경유, 중국 철강에 25% 관세 매긴다. 이걸로 오늘 철강주들이 좀 강력한 모습 나왔고요. 어, 이 중국 철강에 25% 관세를 매기는 것은 바이든의 표심을 위한 정치적 의도라는 뭐 분석도 있습니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철강 관련된 도시에도 표를 받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리 인하 깜빡이 켜졌다. 집값, 가계부채 안정이 관건이다. 한국은행이 긴축기 첫 기준금리 인하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3.5%로 고금리로 역대 최대 동결을 하고 있는데요. 10월쯤에 금리 인하설이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AI 수혜주인데 왜 안 사냐? 월가도 베팅 조언한 한국 회사. 이제 월가가 베팅을 조언한 AI 수혜주는 삼성전자와 네이버입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배당주로 KT와 KTNG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뭐 삼성전자는 뭐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 전망한다면서 수혜주를 좀 뽑았고요. 시티은행에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 생성형 AI인 하이퍼 클로바 서비스가 수익화로 이어지면서 추천 종목에 올렸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현재 주가 대비 삼성전자는 한 25% 정도 업사이드 얘기를 했고 네이버는 그동안 많이 내렸기 때문에 52% 정도 업사이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하반기 아시아 증시 배당주를 주목하라라고 조언했고요. 그러니까 밸류업 정책 관련된 이야기인데 주주 환원 정책이 이어지면서 배당주들 강력한 모습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종목 중에는 KT와 KTNG 주목할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KT는 이제 배당 수익률을 5.5%, 그리고 KTNG는 한 6% 정도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도 밸류업 모멘텀 힘입어서 업사이드 한 27%, KTNG는 30%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시장이 어제 강력했던 이유죠. 인플레이션 2% 상승률 안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파월의 말에 미국 증시 최고치 찍었습니다. 파월이 물가 상승률이 2%로 내려가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커지면서 미국 시장 역사상 최고치 다시 경신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 침체 직격탄 맞은 지방은행 PF 추가 충당금 쌓기에 몸살이다. 1분기 건설업 부동산 대출액 43조 원이고요. PF 사업장 재평가의 충당금 부담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뉴욕 증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파월의 인플레 2%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발언에 급등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TSMC의 실적이 예상을 상회하면서 TSMC는 3.5% 상승했고요. 이로 인해 엔비디아와 AI 반도체 주식들이 모두 좋은 모습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와 애플도 1% 내외로 상승하면서 견조한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7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CPI 발표 9시 반에 앞두고 있는데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이러한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 잘 체크하면서 시장 팔로우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